오늘도 양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키웠던 하락폭을 현재 구간에서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8% 하락세, 코스닥은 0.6% 넘게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힘듭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몰캡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R서포트입니다. 턴어라운드 AI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사명이 이제 R, 리모트, 원격이라는 뜻이 되겠고 서포트가 붙어서 원격 제어 소프트 업체의 글로벌 업체입니다. 25년부터 실적이 우상향하는 데다가 AI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기업은 R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때 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한 기업인데 이 기업 어떠한 기업인지 좀 자세한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1년에 설립됐고 2012년에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가 지분 출자를 했습니다. 2014년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원격 제어, 원격 소프트웨어 업체 글로벌 7위, 한국과 일본에서의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위 정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낮지만은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이 있는 팀뷰어, 또 시스코, 고투 이런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계약의 갱신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85%, 또 주력 시장인 일본에서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객들한테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63%게 수출 기업이다. 또 제품군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격의 지원 매출이 57%, 또 원격 제어가 37%, 그리고 화상회의를 포함한 미팅, 또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6% 정도 수준입니다. 네, R소프트라는 기업은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은데 또 이러한 이슈를 피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어디로 수출을 많이 하는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또 수출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품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7%, 37%를 이루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리모트 콜, 이제 원격 지원이라고 하죠. 전문가가 개입을 합니다. 우리 이제 삼성전자에 보이는 영상 상담, 이게 대표적으로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고, 또 기아의 경우에는 본사하고 대리점, 그리고 현지 딜러를 연결해주는 한라인, 또 NTT 도코모의 경우에는 모바일 샵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매출은 2020년에 200억 정도 매출이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억가량, 또 24년에는 330억, 25년에는, 26년에는 360억 이상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원격 제어 쪽입니다. 리모트 뷰라고 좀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의 재택 솔루션 때문에 21년에 이쪽 분야 전체 매출은 273억 정도였습니다. 엔데믹 되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해서 금년도에 164억 정도 최저점을 기록하고 25년부터는 다시 성장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는 재택 솔루션 매출 비중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스마트 팩토리, 또 무인 매장, 병원, 이런 오퍼레이셔널, OT 제품 쪽으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매출이 성장 반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R소프트의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는 측면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일본입니다. 2대 주주이자 NTT 도코모하고는 강력한 협업 체계를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의 20여 개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엔화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가운데 또 원엔 환율도 상승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 실적은 긍정적이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일본 외에는 현재는
과거에는 미국도 수출했지만은 지금 중국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향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CMC라고 하는 베트남의 유수의 그 IT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베트남 먼저 공략을 하고 인근 동남아 지역으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기대된다. 그래서 일본에 이어서 중국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동남아향이 주목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앞으로 동남아 향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짚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변을 넓혀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제품 출시, 소프트웨어 쪽 출시 이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이제 AI 쪽입니다. 회사는 6년 전부터 AI에 대한 R&D 투자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R&D 매출 보면은 비용을 보면은 21년에 60억이었고 22년에 87억, 23년에는 100억 정도 레벨, 중소기업 치고 상당히 큰 비용이고요. 중심은 생성형 AI 제품입니다. 자, 두 가지 이제 신제품이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AI 레포트라고 일본 출시 제품명을 정한 상태고 아직 국내 제품명은 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AI 회의록입니다. 최대 20명까지 회의 참가자들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보고서까지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일본 유수의 업체하고 내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매출이 좀 실현되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피스라는 제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향하는 건 아직 출시를 안 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B2B입니다. 협업 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신저까지 연결되는 B2C. 그래서 B2BC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 알피스가 25년 상반기 내에는 출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생성형 AI, 챗 GPT 기반의 AI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25년부터는 두 가지 쪽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매출 가세하고 더불어서 이제 AI 테마, AI 이슈주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매출에 기여를 하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실적,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막상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이제 과거에 20년, 21년에 코비드 환경 때문에 영업이익이 185억, 175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많이 났던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분야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소세가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이지만 감소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좀 오인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데 죄송합니다. 엔화가 4년 동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그 수출로 환산한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적지만은 역시 엔데믹이 되면서 원격 제어 매출이 감소가 금년도까지 기록했다. 세 번째로는 이제 R&D를 포함해서 영업 비용, 판관 비용이 엄청나게 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200억대이던 게 23년에 425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R&D 비용이 100억까지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담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은 우선적으로는 우호적인 환율, 두 번째로는 매출이 이제 신규 매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고정비 구축 효과가 생긴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을 요약하자면 20년에 464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185억 기록했지만은 금년도에는 491억에 영업이익이 52억으로 특히 이제 3분기에는 약간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가 된다는 측면이고 25년에는 매출액 530억에 영업이익 67억, 26년에는 584억에 90억 정도. 다소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회사가 도전할 수 있는 실적 목표를 제시했는데 4년 내에 매출액 1,0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망이 2년, 3년 정도 추정되는 걸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 실적은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회사에서 내놓은 거는 4년 내 매출액 1,000억 원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았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3년 안에 580억 원 정도까지 매출액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전략도 중요한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주주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네. 최대지 투수 관계인이 26%이고 또 그 공동 창업했던 1인 투자가가 8.5%를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인은 이제 18.6%로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지만은 NTT 도코모가 15.4%가 되고 또 미러크라는 협업관계 일본 내 소프트 업체가 2.1%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1%를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영향은 좀 작은 기업이라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자사주 80만 주, 지분율로 1.5% 정도가 되겠는데 이게 교환사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교환 조건은 상당히 좋고요. 교환 가격은 4,610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상 PER은 높은 편입니다. 주가대 수익 비중이 금년도에 36배 정도지만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26년에는 21배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신사옥을 완공해서 이전을 했는데 신사옥 가치도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평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AI가 그동안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용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고 무엇보다도 52주 최고가 대비 주가가 55%가량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플러스 몇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AI 테마에 근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스, 그리고 해외 쪽 모멘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로서 충분히 볼만한 글로벌 메이커다. 이런 측면입니다. 알소프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기업인데 앞으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앞으로 또 최근에는 AI 쪽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강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